네, 오늘 그 진행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뭐 익숙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반에 제가 좀 간단한 질문들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질문을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죠. 저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단톡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가급적 많은 분들의 질문을 제가 취합을 해서 여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끝날 때쯤에 여러분에게 직접 마이크를 드려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지금 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뭐 오랜만에 여기 올라보니까 또 워낙 엄청난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예고할 때는 송강호 배우님과 김지용 감독님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정수정 배우님까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일단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팬미팅 분위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좀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분께 우선은 기존의 인터뷰에서 하셨던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문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인사 말씀을 겸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지용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인터뷰하신 중에 굉장히 좀 찡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님의 그 말 그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기시감이 들었다는 말씀하시면서요. 지난 25년간 데뷔 이래 간편 혹은 광고라도 아무것도 찍지 않았던 해는 없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1년간 모든 작업이 중지되면서 혼자 과거를 되돌아볼 시간을 강제로 가지게 됐다. 그 기나긴 겨울밤이 거미집의 바탕이 됐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환멸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거미집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따뜻한 이제 봄날 이렇게 또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수정 씨가 이제 갑자기 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수정 씨가 외국에 여행 갔다가 그 저한테 이제 주려고 커피 원두를 가져다 주는 날이 딱 오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원두를 사온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을 나한테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창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두는 야채, 과일 같고 야채 같은 거다. 그 신선할 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이제 원두를 오늘 받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끌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행이네요. 네. 하여튼 수정 씨 참석하게 된 이 배경은 그렇게 된 거고. 네, 사실 정말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이대로 영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100년 전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화가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구나. 내 평생을 다 바쳐서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에는 뭐 각자의 어떤 그 온도 차이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영화만을 사랑해왔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인터뷰 얘기한 대로 강제로 영화에 대한 성찰해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영화는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애초에 영화를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상태가 온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인가를 반문하게 됐고 또 반성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시간에 거미집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거미집에 제가 이제 영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또는 현장 밖에서
느꼈던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라든가 뭐 거기에 상처도 있고 희열도 있고 쾌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 감정들을 김열 감독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반영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미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제가 영화에 대한 어떠한 그 주었던 질문들, 내가 가장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라는 대상이 어느 시점서부터 내가 관성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습관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반성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런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또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이고 또 영화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또 새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자문과 성찰을 줄 수 있는 그때 이제 거미집이 나왔고, 이제 거미집에는 이제 그러한 저의 감정들과 상념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멸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환멸도 있고 또 이제 영화를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해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내가 정말 그 영화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혹시 뭐 그 훼손되거나 또는 뭐 사라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뭐 질문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거미집 이후로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영화적인 어떤 비전과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애정과 사랑을 다시 원복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서론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송강호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그리고 오늘이 아마도 거미집이 당분간은 공식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일종의 이제 거미집의 여정에서 하나의 종착점이 될 것 같은데 거미집의 여정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소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과연 몇 분이 앉아 계실까, 뭐 한 10분 정도나 와 계실까. 왜냐하면 또 개봉한 시기도 좀 오래됐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객과의 어떤 소통을 많이 하지 못한 작품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매니아 우리 관객분들 몇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왔다 깜짝 놀랐네요. 예, 그만큼 참 여러분들 그 열정과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관심, 사랑 이런 것들에 다시 한번 좀 뭔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뭐 감독님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28년 됐는데 이 영화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화의 어떤 그 만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인연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영화를 만나가지고 그 영화의 어떤 흥망성쇠를 같이 하면서 그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거미집이라는 작품의 그 만남과 또 그 과정과 배우들과 감독님과의 그 지난 그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를 한다는 어떤 그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떠나가지고 영화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고 해야 되나 생각들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영화의 어떤 형태가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영화에 대한 뭐랄까 가능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뭐 한국 영화를 떠나가지고 많은 그 영화 매체가 줄 수 있는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거미집의 어떤 전 과정이 이렇게 뭐 결과가 막 이렇게 흥행이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정말 뿌듯하고 굉장히 길이 이렇게 가슴에 남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그 기사에 보니까 김지훈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수영 배우님을 뵀을 때 김지훈 감독님이 느끼셨던 그 첫 느낌이 화면에서 봤을 때 흑백 영화 화면에서 고전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클래식에 어울리는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면이 있다. 고전적인 연기를 펼치는 세련된 배우이다. 또 정수정 씨와 이야기하다가 순간 한유림이 갖고 있는 영화 속 역할이죠. 새침함과 철없는 데 러블리한 느낌을 받았다. 테스트 삼아서 대본 리딩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딕션이 좋아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된 게 있었는데요. 한번 정수정 배우님께서 어떻게 이 코멘트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또 이 영화에 대한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한유림 역 맡았던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독님의 그런 기사는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촬영하면서 너가 흑백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칭찬이나 코멘트를 사실 감독님은 잘 안 하시는 편인데 그 한마디를 듣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뭔가 연기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저 지금 근데 너무 떨려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영어로요. 그리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거미집이란 영화에 굉장히 애정이 깊은데 뭔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리미를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면서 이제 대선배님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까라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막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런 현장이 사실 주는 분위기가 연기를 어떻게 연기를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좀 떨리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 현장인데 감독님과 선배님이 이렇게 잘 조성해 주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는 뭐 이런 약간 이제 그 제 얘기가 약간 이제 중첩이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시크하잖아요. 현대적이고 되게 모던한 거로만 생각했던 수정 씨가 그렇게 클래식한 분장에 클래식한 화면에 나왔는데도 무척 어울리더라. 이게 딱 정확한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임수정 씨는 오즈 야스지로의 어떤 그 여배우죠. 그러니까 하라세치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메이크업과 그런 태도를 좀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그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제 그 클래식한 장면 어떤 그 룩에도 그 수정 씨가 뭐 옛날에 그 미국 배우였던 뭐 킴노박이나 글로리아 스완슨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말 우연적인 느낌이지만 그렇게 모던하고 시크하고 현대적인 배우가 이렇게 클래식한 어떤 미장센에서 너무나 잘 완벽하게 보여지는구나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여기서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를 또 배우분들 계시니까 또 여쭤보자면은 감독님께서 여쭤보시는데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에서 본 건데 송강호 사용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를 찌질하게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송강호를 멋지고 근사하게 그리고 싶어하고 김지훈 감독은 자기가 웃으려고 송강호를 찍는다. 참고로 김지훈 감독님하고 송강호 배우님은 5편의 장편을 같이 하셨는데요. 감독님의 데뷔작이신 98년도 조용한 가족,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죠. 2000년에 반치광, 그리고 2008년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16년에 밀정, 2024년 거미집,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초단편 하나를 같이 하신 적이 있죠. 네, 사랑의 사랑임 2003년에 문소리 씨와 함께 네, 네. 하셨죠. 그렇게 5편 혹은 6편을 같이 하셨는데 방금 그 송강호 사연법에 대해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 SNS에서 이렇게 막 약간 짤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밀정 같은 경우는 또 멋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미집도 약간 이제 섞이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강호 씨가 하는 어떤 그 유머를 발생하는 어떤 그 타이밍과 템포 그리고 대사의 뉘앙스를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미집 찍을 때도 그랬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강호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저는 거미집도 전 편에 걸쳐가지고 강호 씨가 하는 모든 잔 동작 혼자 막 이렇게 하는 어떤 호흡들, 뭐 그 대사를 줄듯 하다가 빼는 거, 뭐 이런 게 다 재밌고 웃기고, 그냥 현장에 있는 시간에 뭐 모든 배우들한테 그런 느낌이 받았지만 강호 씨가 어떤 그 유머를 만드는 어떤 작동 방식이라든가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서 이 즐거움을 관객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그 느낌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뭐 강한 욕구와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우스갯스러운 이제 짤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런 그 강호 씨 특유의 어떤 뉘앙스를 내가 잘 타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뭐 맞는 과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 송강호 배우님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 영화를 일종의 코미디로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연기하실 때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김지훈 감독님은 뭐 조용한 가족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 정말 독창적인 유머와 뉘앙스의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건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점 저는 너무 좋고 또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늘 작업을 할 때면은 뭐 5편 했지만 앞으로 또 뭐 뭘 할 수 있을지 뭐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항상 설레게 만들어요. 아 이번에는 또 저는 여행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어떤 여행을 떠날까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에 같이 그런 어떤 설레임과 정말 아까 뭐 박찬욱 감독님 뭐 봉준호 감독님이 비교했는데 제가 어떤 외신인가 이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한마디로 남녀가 뭐 풀숲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을 이 세 분이 찍고 똑같은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은 박찬욱 감독님은 키스를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가까이 가면은 혀를 깨물고 있고 혀를 절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독이라면은 봉준호 감독은 키스를 하는데 그 옆에 뱀이 한 마리 아주 무서운 뱀이 한 마리 쓱 지나가는 그런 연출을 할 것 같고 우리 김지훈 감독님은 입술로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코를 빨고 있더라. 막 이렇게 제가
이 세 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연출이랄까 색깔, 어떤 작품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대충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절묘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또 이제 김지훈 감독님의 이렇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연출 세계, 작품 세계의 어떤 미학이 되게 확실한 어떤 자기의 어떤 타에 추종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분이라서 항상 설레이고 존중하면서 같이 작업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침 또 여기 질문이 있어서 또 돌발 질문을 연이어드리겠는데요. 감독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으니까요. 최근 배우분들도 많이 감독에 참여하시는데 송강호 배우님도 감독 역할 하시면서 실제로 감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그런 뭐 유혹이라면 유혹이고 제의라면 제의들 많이 받고 그러죠 배우들이. 근데 저는 이제 애초부터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훌륭한 감독 작품으로 성공한 배우들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 재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참 배우하기도 참 벅차다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제가 감독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 감독님께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비슷한 질문들을 좀 드린 분들도 있는데 그 25년간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시면서 송강호 배우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감독과 배우들 간의 관계 이상의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인터뷰에서 송강호 감독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김지훈 감독은 나를 깨름직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뭔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깨름직하다고 말한 것 같다. 25년 동안 5편을 함께 작업하면서 항상 깨름직한 관계였다. 참고로 깨름직, 깨름칙 둘 다 맞춤법에 맞습니다. 감독은 항상 깨름직한 것을 기대하고 배우는 깨름직한 것을 더 깨름직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런 만남의 연속이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지훈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깨름직하신지. 예, 그게 이제 그 송강호 씨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연소라는 그 공연을 이제 대학로에서 했는데,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와서 이제 막 되게 이제 뭐 깔깔거리면서 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그 시사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연극이었고, 당시에 또 되게 선풍적인 어떤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었어요. 극단 차이모였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이제 좋은 공연 한 편 보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송강호 씨만 자꾸 잔상에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떠오를까? 뭔가 공연을 볼 때도 뭔가 이렇게 다른 타이밍, 다른 뉘앙스로 하는 것들이 좀 계속 걸렸고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작용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때 그냥 표현이 깨림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이한 어떤 마성 이런 것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그 배우가 잔상으로 남을 정도로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가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잔뜩 안고 왔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뭔가 되게 약간 예상되는 어떤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어떤 그 색깔로 관객들을 새롭게 이렇게 잡아드는 어떤 이런 것을 강렬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 뭔가 예측 불허한다라는 느낌의 연기를 그 당시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줄곧 저 작업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 강호 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약간 그 인간적인 모습 또는 서민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친근하게 다가갔다가 가면서도 뭔가 일시의 순식간에 어떤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고 또 공간을 또 무장해제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텐션과 릴렉스를 자유자재로 자기만의 독특한 호흡법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좀 매번 작품을 가지고 놀라웠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컨셉을 갖고 와요. 여러분 조용한 가족도 이제 그랬던 거였고, 놈놈놈도 그랬던 거였고, 뭐 반치광도 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와서 그거를 그냥 현실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에서 내가 이제 구세주 같은 인물이다, 나한테는. 내가 이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해줬던 어떤 그런 기억과 그런 결과물. 그리고 5편을 했지만 항상 이제 흥행과 뭐 작품의 어떤 성공적인 좋은 결과물로 일정 정도의 어떤 성취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믿음도 있었고, 또 강호 씨, 뭐 다른 이제 좋은 감독들, 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한재리 감독 이런 좋은 감독분들이랑 협업을 해왔지만 또 송강호 배우와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결과와 어떤 일정 정도 성취를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수정 배우님께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는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일반적인 한국 영화와 굉장히 다른, 말하자면 영화 속 영화가 있어서 거기에는 말 그대로 고전 한국 영화 속의 인물을 연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영화를 좀 꼭 미리 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본인이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참고하신 한국 고전 영화나 혹은 다른 영화들이 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꼭꼭 숨겨놓은 최애 한국 영화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얻으신 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애는 잘 모르겠고요. 그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한여라는 영화를 말씀해 주셨었고, 그 영화를 까먹었나 봐요. 근데 환여를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좀 레퍼런스로 잡았었고, 이제 근데 그 외에 막 구체적인 뭔가 어떤 한 영화들을 계속 본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클립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한국 고전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고전 영화들도 같이 보면서 그냥 그 분위기도 파악하고 싶었고 또 이해하고 싶었고, 그 시대에 또 해외든 한국의 영화들이 그때 연기들이 또 호흡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할 때는 감독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70년대 말투를 직접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저는 아무리 이게 70년대 영화 속에 영화가 있어도 그 부분을 그때 말투로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톤을 더 높이고 뭔가 조금 더 오바스럽게, 뭔가 좀 더 뱀처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당황을 했었지만, 네, 그래도 흡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또 질문이 여기 나와 있어서 여쭤보자면은 이 영화 속의 그 대사 말투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저희도 이제 여러분이 한국 고전 영화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한국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들의 그 딕션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궁금했던 게 그걸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은 요즘 그냥 그 톤으로 바꿀 건지 궁금했는데, 약간은 타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처음부터 감독님이 캐스팅 단계에서 인터뷰를 보면은 딕션이 좋은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려고 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그 딕션이 정확하다는 것이 단순한 대사 전달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 영화의 딕션 소화까지도 고려하신 건지, 또 감독님의 전략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딕션이 좋은